겨울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겨울밥상의 효자식품 시래기. 맛은 물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겨울철에 부족한 영양소까지 보충할 수 있는데요. 알고 먹어야 맛도 영양도 배가 되는 시래기.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조선대 생명화학 고분자공학과 신현재 교수, 동국대 한의대 사상체질과 배우상 교수,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교육원 김선영 교수와 함께 겨울보약 시래기의 효능부터 영양이 배가 되는 시래기 활용요리법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6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은 소박한 밥상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겨울철 소박한 밥상의 주인공은 시래기입니다. 이제 김장 마치고 무청이나 배추잎 같은 거 겨우 내내 말려 두시다가 또 이렇게 한 번씩 해드시면 참 맛있는데 네. 이게 값도 싸서 살림에도 보탬이 되고요. 건강에는 더더욱 유익하다고 그래서 요즘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겨울철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효능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건강에만 유익할 뿐 아니라 요즘에는 다양한 조리 방법까지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에 웰빙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시래기 건강하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 티버스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나만의 시래기 활용 방법 있으신 분들도 보내주세요. 사실은 시래기는 너무나 흔하잖아요. 우리 밥상에 뭐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들이고 요 앞에만 봐도 된장이 또 있고 밥도 있고 뭐 조림도 있고 무쳐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말린 시래기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우리가 만들어 먹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무로 하느냐 배추로 하느냐 또 어떻게 말리고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대요. 알고 계셨어요들? 모르셨죠? 아셨구나. 저만 몰랐구나. 근데 이름이 다 다르다고.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베테랑 주부님들은 뭐 말씀드릴 필요 없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 혹시나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무는 위에 있는 그 무줄기, 무청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청을 잘라서 그 새끼줄이나 아니면 빨래 줄에 이렇게 엮어서 말린 걸 시래기라고 그러고요. 배추는 이제 김장하고 나면 그 바깥에 그 겉대나 떡잎을 우거지라고 이렇게 또 불러서 달리 부르니까요. 시래기랑 우거지는 좀 구분하면 좋겠고요.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 충청남도 당진 지역에서는 11월 말에 그 김치를 담가가지고 5월 달에 꺼내 먹는데요. 요게 이제 시래기랑 비슷한데 아무래도 발효하다 보니까 색이 검해져가지고 꺼먹지라고 또. 검해서 꺼먹지. 네네. 그리고 이제 호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게 자르거나 이제 박은 속을 파가지고 좀 길게 해서 이렇게 말리게 되는데 이런 건 이제 오가리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무를 잘게 자른 건 무말랭이 이렇게 되니까 총 한 5가지의 그 말린 채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겨울철 무청을 말렸다가요. 대보름에 이렇게 볶아서 묵은 나물로 이렇게 먹기도 했잖아요. 우리 김선영 선생님 요리하실 때 어떤 거를 좀 주로 많이 쓰시나요? 네, 저는 무청을 말린 무청 시래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요 무청을 갖다가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다음 찬물에 헹궈서 그늘진 곳에 한 열흘 정도 말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두고 제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요 무청 시래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어느 요리 재료나 아주 잘 어울려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또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죠. 그래서 이것만 잘 챙겨 드시면 영양제 따로 챙겨 드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요리 연구가 선생님께서도 영양제가 따로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시래기의 영양학적 가치 한의학적으로도 높죠. 그렇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시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청을 말려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특히 이제 겨울무 같은 경우는 뿌리에서부터 무잎인 무청까지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인삼과 겨를 정도로 영양 성분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동삼이라고도 부르죠. 또 겨울무는 잘 챙겨 먹게 되면 위장 질환이 없다라고 하고요. 영양 성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또 기를 조절을 시켜주고 또 목 안의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폐를 부드럽게 해주며 항염 작용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겨울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겨울무보다요. 말려서 만든 이 시래기가 훨씬 더 영양 성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래기는 맛이 성미가 약간 매운 편인데 복통과 설사, 기침 증상을 완화시켜주고요.
모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위를 튼튼하게 해주며 이뇨염을 효과도 있고요. 또 소화불량을 다스려주는데도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겨울 되면 잘 안 움직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요즘은 미세먼지 많으니까 기침도 많이 하고 딱 이 계절에 먹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이게 그래도 채소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신선한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말린 게 영양이 좋다는 건 또 의외예요. 네, 사실은 그 맛은 이제 호불호가 있죠. 개인별로 이제 식감이 좀 차이가 있어서 좋아하시는 게 다를 텐데 시래기는 말리면 영양가가 올라갑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표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면은요. 식이섬유부터 시작해서 칼슘 그리고 뭐 철분 그리고 베타칼로틴 뭐 이런 거 쭉 보시면 오른쪽 뒤에 있는 게 무, 배추랑은 앞에 단위가 다를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훨씬 늘어나네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4배 정도 높은 거로 돼 있고요. 특히 그 일광에 말리게 되면 비타민 D도 늘어나기 때문에 칼슘 흡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미네랄과 비타민이 아주 풍부한 좋은 식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릴수록 영양이 꽉 들어차는 그렇죠. 겨울철 밥상의 보약인데요. 네. 말씀 나누는 동안에 너무 구수한 냄새가 나가지고 냄새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예, 뭐 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네, 예. 무청 시래기 솥밥을 준비했는데요. 솥밥, 예. 제가 오늘 특별히 한 끼 식사로도 아주 충분할 수 있을 정도로 고기도 넣어드릴 거고요. 또 비빔장에 향긋하게 제가 달래도 넣어서 맛있겠다.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무청은요. 네. 일단 무청 만들기 전에 네. 시래기요 보통 사서 먹잖아요. 네. 근데 좋은 시래기 고르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파랑색의 이런 시래기는요. 네. 응달에서 말렸기 때문에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네. 그런데 가끔 이게 갈색이 나는 시래기가 있어요. 네. 그거는 햇볕에 말렸기 때문에 약간 식감이 질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색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파란색을 고르시는 파란색이 것이 나는 거. 좋습니다. 갈색 예. 안 됩니다. 네네. 아 근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예. 시래기 삶다 보면 저희 시어머니가 삶아주신 네. 거는 되게 부들부들하고 식감이 맛있거든요. 예. 제가 삶으면 왜 이렇게 질긴 거예요, 시래기가. 맞아요. 이게 잘 삶아야 돼. 네.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이 시래기를 물에다 불리는 온도가 중요한데요. 찬물에 불리시지 마시고요. 40도 정도의 물에 불리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불린 다음에 예. 그거를 건져서 이제 삶는데요. 삶을 때 약간 연육작용하는 설탕이라든지 또 소금, 그다음에 쌀뜨물에 삶으시면 좋은데 쌀뜨물이 예. 없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밀가루를 약간 풀어가지고 같이 넣고 삶으시면은 그 모든 재료들이 시래기를 되게 연육할 수 있는 작용들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삶고 나서 그 물에 식을 때까지 그대로 두시면 아 정말 이거구나. 보들보들. 건져내지 시래기 급해서 이걸 놔두지 못했어. 그냥 삶고 그냥 건졌는데 그걸 놔두기 예. 얼마 동안요? 그냥 식을 때까지. 식을 때까지. 자, 그 시래기로 이제 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선생님. 그렇게 예, 해서 한 두세 가볼까요? 번 정도 깨끗하게 헹궈서 밥이라 저는 좀 짧게 잘랐어요. 자, 여기다가 마늘이요. 네. 마늘도 넣고요. 그다음에 된장 한 스푼. 된장. 네, 그다음에 여기에 들기름. 들기름. 네, 들기름 이렇게 넣고요. 제가 아까 김승희 아나운서 때 예. 고기 넣어드릴게요 그랬죠. 네. 요거 지금 불고기감인데 예. 불고기감을 얇네요. 네, 얇은 불고기감을 제가 이렇게 채 썰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버무려 줄 거예요. 고기랑 같이 주물러요? 네. 제가 아까 한 끼 식사로도 아주 든든하고 영양적으로도 더 우수하게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밥이라 간이 그렇게 세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근데 미리 이렇게 한번 밑간을. 주물러 놓는 게 좋죠, 선생님. 그렇죠. 간이 쏙 빼서 훨씬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밥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밥솥 준비했고요. 예, 자, 가볼까요? 이건 지금 불린 쌀이에요. 네. 쌀을 한 3컵 정도를 불렸어요. 네. 네. 불린 쌀을 놓고요. 물을 잡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1대1로 잡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시래기에서 수분이 좀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대 0.8? 네, 그 정도로 평상시보다 조금 덜. 그렇죠. 물을 좀 덜. 불른다. 네. 자, 이렇게 예. 조금 덜 잡고요. 그래도 밥이 아주 맛있게 돼요. 네. 자, 요거를 위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네. 자. 벌써부터 막 맛있겠다. 아니, 네. 근데 된장 냄새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끓이지도 않았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뚜껑을 덮어서 밥을 하시는데 예. 밥을 정말 힘들게 밥을 하시는데 저는 예. 너무 답답해요. 이거 있잖아요. 네. 그냥 약불에 20분만 두면 밥이 돼요. 네, 밑에 늙지도 않아요. 네. 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예. 네, 자, 그래서 제가 예. 밥을 한번 이렇게 지금 볼까요? 와, 요거 김나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선생님 네. 들기름을 넣으셨잖아요. 네. 저는 밥 볶아 먹을 때 참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볶아 먹거든요. 네. 근데 들기름 대신 참기름을 넣는 건 어떤가요? 근데 참기름이 들기름보다 향이 조금 약해요. 가벼워요. 그래서 이 시래기에는 들기름이 더 좋고요. 더 잘 어울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들기름에는 어떤 성분이냐면 약간 조직을 연화시키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래기에는 들기름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드셔도 맛있지만요. 제가 요거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요거. 양념장이에요.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 지금 달래예요. 달래 송송 썰고요. 달래? 간장. 달래. 진간장, 그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약간 넣어서 짜지 않게 할게요. 염도를 좀 줄이고. 그런 다음에 약간 새콤한 게 있으면 좋은데 저는 매실청을 선택했어요. 매실청 2큰술, 그다음에 들기름 1큰술 이렇게 넣고요. 푸르르니까 색깔이 붉은색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알록달록하게. 네, 자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밥에다가 얹어 드셔도 아유, 맛있겠다. 저도 얹어 네. 짜지 않아요. 제가 아까 그냥 양념이 안 된 밥을 먹어봤잖아요. 그래도 약간 밑간을 해서 그게 짜지 않고 맛있던데 이렇게 오늘 양념장을 얹어서 어디? 이거구나. 맛있네. 약간 양념장이 새콤달콤해요. 시래기의 식감이랑 양념장의 조화가 이보다 더 맛있을 수는 없어. 근데 시래기가 질기면 입안에서 계속 찌걱찌걱 남잖아요. 그런 게 없을 만큼 부드럽게 굉장히 잘 삶였고. 선생님, 근데 이 어느 집에 시래기를 잘못하는 데 가면 쿰쿰하게 묵은 냄새가 나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잡아요? 진짜 예. 시래기 묵은 냄새 어때요? 너무 싫죠? 싫어. 예. 네. 자, 그래서 이 시래기의 묵은 냄새 없애는 게 향이 좀 강한 거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식초라든지 마늘 이런 걸 넣어주시면은 냄새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묵은 내가 그나저나 없어. 고소한 향이 여기까지 나는데 이제 시래기에다가 된장에다가 고기에다가 지금 들기름까지 들어갔어요. 진짜 근데 맛있어요. 시래기와 고기 또 들기름 궁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래기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고기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들기름이 한 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 들기름 같은 경우는 오메가3 지방산 자체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인데요. 특히 이제 시래기 자체의 맛을 식감을 좀 줄여줄 뿐 아니라 위장 질환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위궤양이나 위점막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한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래기 또한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위산과라든지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또 둘 다 장 속에 있는 숙변이라든지 독소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거든요. 장에도 도움이 되는 궁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 교수님, 고기와의 네. 궁합은 어떨까요? 사실 그 시래기에 고기를 넣으셨는데요. 네. 제가 어릴 때는 그 시래기만 가지고도 요리를 잘하면 쫄깃해가지고 꼭 고기 먹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앞에서 요리하고 저는 얘기를 하려니까 참 배고파가지고 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시래기에 그 없는 영양소 3가지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거든요. 요거 빼고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궁합은 아주 좋고요. 그리고 콩으로 만든 된장이나 두부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깨는 그 자체에 또 그 ALA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오메가3 지방산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산 공급에도 참 도움이 되고요. 쌀뜨물을 활용하시는 거는 탄수화물 측면에서 무척 도움이 되니까 영양과 맛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요리인 것 같습니다. 시래기하고 이제 단백질이 들어있는 고기가 궁합이 잘 맞다 하셨는데 그래도 나는 고기가 좀 입에 안 맞아. 고기 쪽은 아니야 하시는 분들 김선영 선생님 어떤 걸 좀 넣어보면 대체할 수 있을까요? 네, 잔멸치 시래기밥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다시마물 한 컵에 간장하고 설탕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우거지 송송송송 썰고 잔멸치 넣어가지고 그 물이 자작할 때까지 그냥 졸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밥하고 날차를 넣어서 좀 더 볶아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맛있는 잔멸치 시래기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솥밥만 해봐도 영양도 너무나 풍부하고 다른 재료들과도 궁합이 맞는 시래기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드시면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콜로콜로 감기 예방하는 천연 감기약. 그러니까 겨울마다 감기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즐겨 하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겨울철이나 환절기가 되면요. 기관지가 쉽게 약해지면서 기침이나 가래 증상이 발생하게 되죠. 특히 이제 온도가 갑자기 낮아지게 되면 폐가 쉽게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시래기는
맛이 약간 달고 성질이 조금 따뜻한 편이기 때문에 폐경락에 작용을 해서요. 이 기침과 가래 증상을 완화시켜주고요. 모관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염증 자체도 좀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이 좀 풍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에 이 초기 감기 증상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래기 비타민이 그렇게 많아요? 시래기만 잘 먹어도 그러면 뭐 비타민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시래기하고 우거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배추 무청 시래기에는 비타민 A, B, D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배추 우거지에는 주로 이제 B, C, E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네. 두 가지를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나 많이 들어있나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게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요. 네. 시래기 양을 보시면 옆에 있는 그 마늘이나 우거지에 비해서는 뭐 앞에 단위가 다를 정도로 4천 단위라 와. 그렇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네. 정말 시래기를 많구나. 많이 드시면 몸속에 들어가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에도 도움을 주는 비타민 A로 바뀌니까요. 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시래기가 보면 이제 좀 겉모습은 소박한데 정말 속은 실속 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거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자, 혈당 잡는 천연 항산화 식품. 사실 고혈압, 당뇨, 암 이게 현대인이 가장 고민하는 세 가지 질환이잖아요. 네. 거기에 도움이 되나 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늙게 되는데요. 그 늙는다는 것을 노화라고도 하지만 화학적으로는 산화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산화를 막는 항산화제를 드시면 이제 노화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래기의 그 푸른색은 엽록소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어서 당연히 노화를 막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 식이섬유가 풍부하잖아요. 먹어보면 쫄깃쫄깃하고 질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속에 있는 그 당분이 피로 들어가는 거를 좀 천천히 막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시는 분들은 혈당 올라가는 걸 좀 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식이섬유 자체가 또 혈관 콜레스테롤을 막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것들도 또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도 이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항암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식이섬유나 항산화제의 복합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양소가 아주 풍부한 그리고 값싼 식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래기가 이렇게 좋아도 뭐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치료 받으시면서 곁들이시면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이런 데도 좋답니다. 골다공증, 관절염을 예방하는 뼈 건강 지킴이에요. 아니 멸치도 아니고 우유도 아니고. 아니 네. 근데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시래기 밥 지을 때 이렇게 잔멸치 밥인데 그런 게 상당히 그 효과를 2배 증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시래기에 칼슘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저만큼이나 들어있습니다. 335 정도 들어있는데요. 네네. 이게 100g 이게 한 줌 기준인데 와. 우유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죠. 우유보다 많아요. 네, 세배 정도 우유보다 되네요. 높기 때문에 우유랑 시래기를 같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래기 밥 먹으면서 우유 한 컵 이렇게 드시면 칼슘 보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야채기 때문에 또 칼륨도 있어서 짠 음식,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식재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를요 많이 낳다 보니까 약간 좀 많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나이 드니까 사실 골다공증이 되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골다공증이 좋다고 하셨는데 시래기가 골다공증에 정말 좋아요? 그렇죠. 우리 골다공증 하시면은 생각나시는 성분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유보다도 한 3배 정도 많을 정도로 시래기가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칼슘이 많다고 해도 흡수가 잘 돼야지만 효과가 있겠죠. 네. 시래기에는 비타민 D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요. 체내, 특히 장에서의 칼슘 흡수를 높이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한 칼슘 흡수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성분이 바로 인인데요. 네. 생무청보다는 말린 시래기 같은 경우 100g당 무려 49mg의 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생무청보다 약 2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네. 따라서요, 무청을 만들어서 만든 시래기 같은 경우는 칼슘 함량도 높아지고 인의 함량도 높아지면서 칼슘 흡수율까지 높아지니까 뼈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뼈 건강 특집 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 칼슘이 혼자만 잘 날 수가 없는 맞아요. 그런 예. 영양소고 흡수를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시래기에 바로 그걸 도와주는 비타민 D 그리고 인이 있으니까 정말 네. 칼슘 흡수 뼈 건강에 제격인 식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래기의 효능 마지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소화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위장 지킴이 역할도 한다고요. 체중 감량 이거 솔깃합니다. 이 무청을 말리는 과정 중에서 시래기는요, 소화를 돕고 기를 내리는 효능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음식을 먹었을 때 체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요. 성분으로 보면 알칼리성 식품으로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위산과라든지 위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폴리페놀계의 항산화 물질 같은 경우가 이 니트로아민이라고 하는 성질 자체를 좀 줄여주기 때문에 위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질 또한 풍부하잖아요. 장에 있는 독소를 바깥으로 배출시켜주고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위와 장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포만감을 주거든요. 또한 칼로리도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겉보기에는 시들시들해서 약간 우습게 봤었는데 이게 영양은 시시하게 볼 게 아니에요. 시래기 영양이 아주 보물찬 것 같고요. 10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여러분 주신 의견과 실시간 궁금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면역력을 높이는 시래기밥 한번 해봐야겠다고. 아까 보셨죠? 물 조금 맛있어요. 덜 넣어서 하시는 거. 요거 노하우입니다. 예. 자,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시래기를 베란다에 말리고 있는데 세제 냄새 같은 게 배지는 않을까요? 다른 냄새가 들어와서 좀 벨까 봐 걱정이 되시나 봐요. 빨래도 넣으니까. 네. 예. 네. 네, 뭐 그 빨래 줄에다가 이제 네. 보통 이제 말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그 베란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신다면 냄새가 뭐 위로 올라와서 흡착되는 일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자, 그 볼게요. 다음 질문은 뭘까요? 저희 집은 조개를 넣어서 시래기 볶음을 해 먹는데 이것도 맛있다. 이거 괜찮은 궁합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기에는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어 보여요. 궁합 어떤가요, 선생님? 김선 선생님. 예. 네, 좋은 궁합이에요. 네, 예. 시래기에 부족한 단백질을 조개로 네. 하니까 식감도 또 쫄깃쫄깃하고 맞습니다. 아주 추천드리는 메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좋아요. 예.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질문 보내주시고요. 시래기 이제 보면 볼수록 정말 시래기 같은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고 예. 어디에나 잘 어울리니까 말이죠. 제 얘기를 하세요, 왜? 저 시래기 같은 분이 되시고요. 이 시래기를 겨울밥상에 꼭 빼놓지 않고 올린다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경기도 파주시. 맛도 영양도 만점인 겨울 시래기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박종숙 씨를 찾았습니다. 이 시래기가 이맘때 겨울에는 이게 보약이에요. 정말 먹기 좋고 몸에 좋고. 매년 직접 시래기를 말려왔다는 박종숙 씨. 건조 과정에서 불순물과 먼지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세척은 필수라고요. 일단 흙이 좀 떨어져야 되니까 초벌흙이. 잘 씻은 시래기는 가마솥을 활용해 푹 삶습니다. 잘 삶아졌네요. 시래기가 잠길 정도로 충분히 물을 부은 뒤 4시간 동안 삶아주면 질긴 시래기가 한층 부드러워진다고 하는데요. 겨울 내내 맛있는 시래기를 먹기 위해 그녀만의 보관법을 찾았다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된장으로 밑간을 하는 것이라고요. 여기 간이 되면은 밑간을 해서 넣어두면은 오래 가요. 부드러운 상태에서 오래 가요. 간이 잘 배지 않는 시래기에 된장으로 밑간을 한 뒤 작게 나눠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는데요. 이것을 요리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한다는데요. 국과 밥 등 다양한 요리에 두루두루 활용한다고 합니다.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시래기라고 말하는 박종숙 씨. 추억 음식이 지금 생각하면 이게 다 보약이고 건강식이라고. 이렇게 먹으면 뚱뚱해질 일도 없고 병도 안 나잖아요. 시래기를 활용해 소박하지만 영양까지 생각한 건강 밥상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시래기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아유, 요새는 저런 난로가 별로 없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따뜻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전원에서 직접 말려가지고 요리를 해 드시면 얼마나 맛있을까 부러운데요. 김서영 선생님, 네. 보시니까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죠? 네, 예. 박종숙 씨 지금 화면을 보니까 정말 잘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래기를 된장에다가 조물조물 묻혀가지고 냉동실에 소분해 넣었잖아요. 예. 저게 시래기의 표면을 된장의 그 기름 성분이 코팅을 해서 나중에 꺼내서 드시더라도 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촉촉한 시래기를 드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추천드려요. 진짜 지혜로우시네요. 네네. 예. 사실 마른 시래기를 오래 부스러지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보관이 되게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삶아서 올렸는데 저분은 밑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주 좋다 근데 몇 점짜리 보관법일까요, 저게? 저는 100점 드리고 오, 싶습니다. 정말요? 네. 밑간을 해서. 오, 예. 좋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너무 오래 보관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두고 먹을 수 있을까요? 뭐 교수님?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보관이 가능한데요. 그냥 보관할 때는 수분이 약간 탈수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코팅을 해서 보관하면은 언제든지 꺼내 드셔도 코팅막이 형성이 돼서 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신 교수님도 예. 네, 그 코팅 효과도 있고요. 보통 그냥 물에다 보관하시면 이제 물이 그 시래기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네. 조직이 연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네. 소금이나 이렇게 약간 그 양념을 넣어서 하게 되면 삼투압적으로 그 시래기에 있는 물이 물 쪽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조직이 더 치밀해서 오래 보관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른 거는 부서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큰 크기의 그 비닐이나 지퍼백을 구입하셔가지고 그 안에다가 항상 마른 상태로 보관하시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좋은 시래기, 효능이 좋은 시래기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맛과 효능 2배로 올리는 시래기 조리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건데요. 이것에 불리고 삶으면 부드러움이 증가. 아까 전에 김선영 요리연구원님께서 살짝 선보여 주셨는데 바로 이겁니다. 쌀뜨물. 쌀뜨물에 그렇죠. 불리고 삶으면 더 부드러워진다고요. 네, 그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그 채소긴 하지만 채소에 또 고유한 비린내들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로 좀 씻어야 되는데 그냥 물로 씻으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쌀뜨물 같은 걸 활용하시면 그 안에 있는 쌀 입자가 불순물들, 냄새 입자들을 붙여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흡착 효과로 냄새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 제거가 된 다음에 쌀뜨물에 넣어서 이제 불리거나 요리를 하시게 되면 쌀이 한번 그 전분 코팅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수한 맛에다가 좋은 영양소는 사실은 겉껍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쌀뜨물도 사실 영양소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시래기가 가진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고 맛으로도 이렇게 구수한 맛이 서로 배가 되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참 말씀 들을수록 신기하죠. 이런 영양적인 내용이나 과학적인 내용들은 최근에 이제 증명이 된 걸 텐데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이걸 알고 다 지혜로웠어요. 해 드셨단 말이에요. 지혜로움에 좀 감탄이 되고요. 시래기 조리법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것과 함께 먹으면 영양궁합이 좋아진다는 건데 뭘까요? 된장, 생선, 콩과 함께 먹으면 좋다. 이게 단백질이라는 공통점인 걸까요? 맞습니다. 그 우리가 먹는 단백질 음식 중에서 몸에서 흡수가 잘 되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콩이거든요. 그런데 그 콩을 또 이렇게 발효시킨 된장이야말로 아주 그 아미노산 흡수가 좋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는 같이 넣어 드시면 좋고요. 사실 경험적으로도 시래기하고 된장은 너무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뭐 돼지뼈를 넣든 소고기를 넣든 조개를 넣든 다 맞는 아주 그 맛의 환상궁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영양 그리고 맛 쪽으로 반드시 넣으시면 좋겠고요. 생선은 그 안에 그 단백질 고기뿐만 아니라 기름 성분도 있어가지고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비타민 A 전구체가 몸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흡수를 또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니까요. 콩, 된장, 생선 이 세 개는 반드시 좀 기억하셨다가 꼭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래기와 어울리는 단백질 식품 콩, 된장, 생선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셔서 오늘 또 요리를 보여주실 건가요? 생선이요. 생선과 네, 생선 중에도 요즘 아주 제철을 맞아서 맛과 영양이 아주 좋은 병어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겠다. 그래서 오늘 시래기 병어조림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맛있겠다. 네, 일단은 배워볼게요. 시래기 잘 삶은 거 이렇게 제가 한 5cm로 썰어가지고요. 여기다가도 밑간을 좀 해야 되죠. 된장, 그다음에 고추장도 약간 넣을게요. 네, 고추장, 그다음에 마늘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들기름. 들기름. 역시 들기름이 들어가네요. 네, 들기름. 그다음에 여기다가 맛술 2큰술 정도 넣어주셔가지고요. 이걸 조물조물해서 이거를 먼저 우리가 시래기는 보통 이제 조금 오랫동안 지지잖아요. 네, 그리고 생선은 이렇게 얇은 생선은 한 10분에서 12분 정도면 금방 익어요. 네, 익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시래기보다 생선이 좀 더 빨리 익으니까 시래기를 먼저 넣고 졸여줄게요. 정말 궁금한 게 조림할 때 가장 힘든 게 그 양념이 그 시래기에 맞추면 생선이 양념이 안 배고 생선에 맞추면 시래기가 너무 짜지고 이러거든요. 그 간을 조절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제가 오늘 바로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그냥 시래기하고 양념하고 넣고 끓이면 시래기의 양념이 잘 안 배요. 그런데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끓이잖아요. 그럼 양념이 쏙 배요. 여기다가
쌀뜨물이나 네. 아니면 멸치국물 같이 네. 같이 넣어서 하게 되면 그 맛이 훨씬 더 증가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쌀뜨물에 있는 전분이 이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하고 네네. 반응을 해서 더 깊은 맛을 내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시래기에다 양념을 해서 그 위에 생선을 올리고 쌀뜨물을 부어주면 골고루 양념이 된다는 근데 말이죠. 쌀뜨물을 이렇게 부으면 더 양념이 더 이렇게 헤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 여기에 네. 제가 요 지금 멸치국물을 준비했어요. 네. 쌀뜨물이나 이거를 4컵을 준비했는데 3컵만 넣고 이렇게 끓여주시면 돼요. 네네. 이렇게 시래기를 먼저 졸여주는 네네네.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국물이 됐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바짝바짝하게.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아까 김혜연 씨가 그 왜 지금 요 생선 조림에 간이 조금 잘 안 배는 게 그렇죠. 아까. 네네네. 자, 그럼 제가 양념을 여기다 할게요. 이거는 지금 네. 병어 양념이에요. 네. 자, 이렇게 향채소를 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따로따로 병어는 병어대로 그렇죠. 양념하고 네, 어울리는 시래기는 시래기대로 양념이 양념을 따로 하고. 있으니까. 네. 예.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 약간 넣어줄게요. 간장하고 병어가. 고춧가루 넣어주고요. 네. 여기다가 약간의 매실청, 그다음에 여기다가 맛술 넣어주고요. 후추 약간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게 오늘 병어 양념장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제가 병어를 올려볼게요. 네. 자, 병어를 사실은 집에서 조리하시면 국물이 조금은 더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끓이니까 병어를 그 위에 그대로 이렇게 네. 요거 이제 손질 다 해주죠. 미리 익힌 시래기 위에다가 그쵸. 올려주고요. 예. 그런 다음에 그리고 양념을? 양념을 여기다 이렇게 얹는 거예요. 이렇게 양념을 올리면 병어의 간이 안 벨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네. 여기 지지는 네. 내내 네. 여기 앞에 서가지고 네. 양념을 뒤적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뒤적거리면 살이 부스러지잖아요. 얼마나 깔끔하게 네, 되겠어요. 이렇게 네. 자 넣었죠. 네. 그런데다가 지금은 요게 지금 약간 쫄아서 네, 수분이 좀 부족해 보일 때는 어떻게 그렇죠. 좋을까요? 그러면은 물을 넣을 때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면은 양념이 씻겨져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가장자리 이렇게 가장자리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분 정도 하면 되냐면 10분에서 한 12분 정도 이렇게 불 세게 해가지고 네. 조림을 하면 옆에 제가 해놓은 게 예, 있는데요.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요렇게. 조림하면 맛있겠다. 네. 아우, 자, 지금 그 요렇게. 모양 그대로 살아 있어요. 네, 굳이 여기 네. 앞에서 네. 이렇게 오랫동안 막 이렇게 뒤적이지 않아도 네. 지금 분명히 병어에 있는 양념이 아마 쏙 배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념이 씻겨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네. 뒤적이지도 않았는데 이거는지 아니건지는 어떻게 합니까? 네, 지금 여기 병어에 눈이 있잖아요. 네네. 눈이 약간 이렇게 돌출이 돼요. 아. 띄면 그러면 생선이 나 다 익었어요 하는 거예요. 되게 하얗게. 네. 신기해라. 네, 자, 신기하네요, 진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네. 해서 병어도 좀 드시고 네. 시래기도 좀 드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자, 병어가 띠용한 진짜 거죠?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병하고. 생선조림하면 무 위에다가 올리는 생선조림만 생각했는데 네. 시래기하고는 또 어떻게 궁합이 좋을까요? 예, 무에도 식이섬유가 많아서 생선이랑 드실 때 좋은데 이 무청 시래기에 훨씬 더 많은 수분감이 있잖아요. 이 시래기 줄기 쪽은 쫄깃쫄깃하고요. 또 시래기 이파리는 수분감이 아주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생선 드실 때 이 무청 시래기가 훨씬 더 저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속살이 희잖아요. 그런데 간이 배었어. 맛있겠다. 자, 먹어보니까요. 네. 간이 잘 됐나요? 일단 비리지 않아. 그리고 이 식감이 살이 되게 부드럽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병어 말고요. 네. 다른 그 재료는 또 없을까요? 다른 병어 생선들은 뭐가 좋을까요? 네. 흰살 생선 다 돼요. 그리고 등푸른 생선 다 됩니다. 네. 더군다나 통조림에 들어있는 생선 있잖아요. 그것도 돼요. 그리고 왜 꽁치 뭐 이런 거. 그쵸. 네. 고등어, 꽁치. 아구찜 하면 우리가 콩나물 떠오르잖아요. 네네. 근데 아구찜에 이 시래기 밑에 깔아서 한 시래기 아구찜도 아주 별미입니다. 네. 저는 이 밑에 있는 시래기 위주로 먹어봤는데도 요것만 해서도 밥 비벼서 밥 몇 그릇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고등어를 지질 때 그 밑에다가 시래기를 넣으면 그렇죠. 고등어 기름이 쫙 그 시래기에 배어가지고 시래기가 아주 코팅이 되면서 감칠맛이 나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병어는 이제 담백한 맛으로 먹는 거고. 근데 사실 생선도 생선이지만 단백질하면 우리가 고기를 먼저 떠올리는데 고기 드실 때 조금 걱정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시래기가 좀 잡아줄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 육류를 드시게 되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체중 증가하고 또 혈관에 혹시 동맥경화라든지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 걱정하시잖아요. 시래기 같은 경우는요, 무기질하고요, 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칼슘과 식이섬유가요. 콜레스테롤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 시래기를 곁들이시게 되면 건강하게 고기를 드시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네. 영양이 풍부한 시래기 거기다가 단백질 식품까지 같이 먹고 나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시래기 조리법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예. 자, 이것을 곁들이면 체내 흡수율 증가. 아까 전에 요리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들깨 그리고 들기름을 곁들이면 또 흡수율까지 증가된다고 합니다. 네, 그 시래기에 있는 여러 영양 성분 중에서 물에 녹지 않는 성분들을 지용성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 푸른색 나는 엽록소라든가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궁합을 맞추는 음식에 기름이 좀 들어있게 되면 몸속으로 잘 들어가는, 같이 끌고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고요. 사실 아까 참기름 말씀하셨는데 참기름은 맛이 고소하죠. 그리고 들기름은 구수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래기의 맛하고는 사실은 들기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들기름 자체가 ALA라고 해서 혈관 건강에 무척 도움을 주고요. 암세포도 억제한다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두뇌 건강에 좋다 그래서 옛날에 뭐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전체 들기름 중에 60%가 오메가3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몸에 좋다는 기름들이 되게 많잖아요, 교수님. 근데 들기름 대신 다른 기름을 넣었을 때 좀 알아둬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그 기름 자체가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꼭 들기름이 아니라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시래기는 음식으로 먹는 거니까 취향, 맛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기름을 권해드린 거니까요. 다른 기름도 본인이 좋아하신다면 한번 넣어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들기름, 참기름 반반씩 섞어 드시게 되면 고소한 맛이 더하니까 그거는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들기름이 워낙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 보니까요. 공기랑 만나면 쉽게 상해요. 그래서 그걸 산패라고 하기 때문에 들기름은 반드시 진한 갈색 병에 넣어서 좀 그 차가운 곳이라든가 어두운 곳 이런 곳에서 보관하시면 좀 오래도록 들기름 고유의 맛과 영양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지난번에 들기름 때 나왔었잖아요. 들기름은 고온에서 고소하게 짜는 것보다 저온에서 맑게 생기름으로 짜서 드셔야 영양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시래기 조리법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을 넣으면 고소함이 두 배. 안 그래도 고소한데 뭘 넣을까요? 콩가루, 새우가루를 넣어라. 예, 김재희 교수님. 네, 보통 요리할 때 멸치가루라든지 아니면 새우가루 많이 넣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시래기 요리할 때 콩가루라든지 미숫가루라든지 들깨가루를 넣으면 고소함이 2배가 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오늘 제가 만들어 드릴 게 콩가루 넣은 시래기 황태국인데요. 지금 명태, 황태가 요즘 제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맛이 좋을 때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래기랑 같이 넣어서 할 건데 비법으로 오늘 저는 콩가루를 넣을 거예요. 콩가루를요? 네. 야, 이 속풀이 할 때는 사실은 시래기 그 황태국만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집에서 끓이면 그 뽀얗고 하얀 진한 국물이 안 되는 거예요. 구수하지도 않고 이게 오늘 김수영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특별 비법을 좀 오늘 전수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뽀얀 국물의 비법. 하얀 뽀얀. 일단 시판용 사골 육수 한 컵을 넣으시고요. 물을 3컵을 섞으세요. 그러면은 느끼하지도 않으면서 구수하고 뽀얀 국물을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러면 이제 국을 한번 끓여볼게요, 본격적으로.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황태를 갖다가 지금 오늘 쌀뜨물을 끓일 거라 쌀뜨물 반 컵 정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잠시만 두시면은 이렇게 조금 부들부들해지죠? 부들부들해지죠. 이렇게 꼬들꼬들할 정도? 이렇게 불려놓은 거예요. 부들부들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불려놓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시래기 준비했는데요. 시래기에다가 제가 양념을 좀 해볼게요. 자, 된장 양념. 그다음에 여기는 고춧가루를 약간 넣어줘요. 고춧가루. 그다음에 마늘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국간장. 국간장을 넣네요. 그다음에 맛술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기름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콩가루까지. 이거 신기했어요. 제가 가족 건강을 위해서 그 천연 가루를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콩가루를 넣는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넣는 게 날콩 가루예요? 아니면 한번 볶은 거 미숫가루 같은 거 그거예요? 네, 저는 지금 날콩 가루거든요. 근데 집에 왜 그 인절미에 붙어 있는 그 볶은 콩가루다. 그러면은 나중에 넣으셔도 돼요. 저는 지금
이게 날콩가루라 미리 이렇게 지금 넣고요. 여기다가 이 황태까지 같이 황태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조물조물. 아까 제가 조물조물 해야 되는 이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쫙 위해서. 쫙쫙 베게. 근데 이 콩가루가 집에 없을 때는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가루는 뭐가 있을까요? 멸치가루 또는 뭐 새우가루, 말린 홍합가루 뭐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그때 주의하실 점은 제가 지금 콩가루를 2분의 1컵 넣는데 그때는 그런 가루를 2분의 1컵 넣으면 안 되겠죠. 한 3큰술 정도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냄비 하나 주실래요? 네, 자 냄비에다가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쌀뜨물도 부어주실래요? 네. 쌀뜨물도 부어서 양은 얼마나 넣어야 돼요? 지금 8컵이에요. 8컵? 네, 지금 우거지 500g에 예. 자 이렇게 해서 그건 안 넣어주셔도 돼요. 예.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푹 끓이는데 한 10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10분 끓인 게 이렇게 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자 끓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버섯을 좀 좋아해요. 버섯을? 네, 예. 자 버섯 그다음에 이렇게 대파. 그다음에 요게 좀 매콤해야지 좀 맛있잖아요. 그렇죠, 칼칼하게. 네,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자, 이렇게 넣어서 한 2, 3분만 끓여주시면 끝입니다. 네. 야, 황태국은 맑은 국으로만 먹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거 또. 아주 뭔가 추어탕 같기도 하고 매운탕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네. 좋네요. 이거 너무 뜨거울 텐데. 이건 진짜 한번 먹어봐야겠다. 네. 예. 조심해서 드세요. 네. 너무 바글바글 끓어가지고 호호 불어서. 네. 와, 이건 새우가 진짜다. 씹히네요. 네. 야. 우리 한국의 진짜 중요한 아니 어제 술을 안 먹은 게 아쉬울 정도로 속이 풀릴 것 같아. 진짜 시원해요 국물이. 예. 아니 사운드는 술 먹고 난 다음에 먹는 사운드야. 아니, 마시지 않았는데 그런 느낌이 느껴져. 와 너무 맛있네요 이거. 야. 아까 밥 있었죠? 네.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두 분이 진짜 시원하게 드시네요. 저도 뭐 황태국 따로, 시래기국 따로는 먹어봤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친 국은 어떨지 그 시원한 맛 한번 맛보고 싶은데요. 예. 황태하면 또 겨울철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데 효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황태는요, 겨울철에 명태를 여러 번 또 서서히 말려서 만드는 것인데요. 이 칼슘하고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숙취 해소에도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시래기 같은 경우에도요, 장 속에 남아있는 알코올 성분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주고 또 알코올을 분해해주는 이 비타민 B1 자체가 상당히 많이 함유되고 있거든요. 둘의 궁합은 이 김승희 아나운서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숙취, 그러니까 술 마시고 난 다음 날 좀 출근길을 좀 가볍게 해주는 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황태 같은 경우는 성질이 조금 따뜻하기 때문에 손발이 차고요.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시래기 같은 경우에는요. 빈혈이 있거나 변비가 있으신 분한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뭐 2주만 있으면 설이잖아요. 그쵸.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술 한잔 하실 테고 또 명절 음식이 느끼한데 그럴 때 저렇게 개운하게 한 그릇 끓여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음 시래기 조리법은 이거예요. 이것을 넣으면 소화를 촉진해 준다. 기왕이면 네. 예. 무 말랭이를 넣으면 소화가 촉진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무 같은 경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무 뿌리, 또 무 중간, 무 잎인 무청. 이걸 말린 것이 바로 시래기잖아요.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무 잎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통해서 무의 영양 성분을 공급하게 되고요. 무 뿌리는 땅 속에 있는 영양분 자체를 흡수를 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크기가 큰 무일수록 소화를 시켜주고 기를 내려주는 학위 효능이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치미 국물을 드시게 되면 체한 것이 쭉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래기를 드실 때 시래기국을 끓이실 때 무를 함께 넣으시게 되면 막힌 속을 좀 풀어주고 소화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고요. 무 말랭이와 시래기를 말리셔서 차를 함께 드시게 되면 소화뿐만 아니라 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무랑 무말랭이가 그 영양소 면에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무에는 그 탄수화물 소화를 촉진시키는 다이아스타이제라고 하는 그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겨울철에 고구마랑 동치미랑 궁합이 아주 잘 맞죠. 네. 그런 게 바로 아주 이런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면역을 올려주는 비타민 C 같은 것들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무말랭이도 역시 무랑 똑같은 그런 영양과 효과가 있으니까 좋고요. C는 보통 뭐 담을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요. 씨도 그 여러 가지 그 찬이나 요리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래기 다양한 활용법, 조리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42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살펴볼게요. 자, 당뇨, 혈압이 있어서 시래기를 늘 먹는데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하시면 좋을까요? 시래기가 이 당뇨와 혈압에 좋은 이유는요, 바로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장내에 작용을 해서 포도당 흡수를 조금 방해하기 때문에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콜레스테롤을 바깥으로 배출시켜 주어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죠. 다만 단백질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리에서도 콩이라든지 두부하고 함께 넣어서 드시는 거나 또는 이제 시래기 같은 경우를 말리신 다음에 가루로 드시거나 차처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주의하실 점은요. 이 시래기는 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을 앓고 계시고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순간적으로 이걸 드시게 되면 이게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드시는 것이 제일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식품은 식품일 뿐 과신하지 말자 그런 말씀이시고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래기를 삶아도 질긴데 이거 방법이 없나요? 너무 질기면 입안에서 그냥 안 넘어가요. 그렇죠. 계속 씻고 이거 언제 넘겨야 될지 그렇죠. 언제 넘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시래기를 갖다가 이렇게 얇게 비닐막 같은 걸 이렇게 뜯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귀찮아요. 손도 많이 가고. 그렇죠.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줄기 쪽을요. 도마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방망이로 차근차근 두들겨 주시거나 아니면 칼등으로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은 조직이 연화돼서 부드러운 시래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사실 시래기는 어떤 재료와 함께 해도 맛도 높이고 영양도 높이는 그런 찰떡궁합 식품인 것 같은데요. 네. 특별히 맛도 올리고 영양적으로도 좋다고 하는 재료와 조리법이 있어서 모아봤습니다. 함께 먹으면 맛과 영양소가 배가 되는 시래기 요리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요리는 시래기 된장 수제비. 시래기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고 구수한 맛궁합도 좋은 재료가 된장인데요. 먼저 시래기는 밑간을 하고 밀가루와 올리브유, 물을 넣어 수제비 반죽을 하는데요. 육수에 된장으로 양념한 시래기와 감자, 애호박을 넣고 끓인 뒤 준비한 반죽을 먹기 좋은 크기로 떼어 넣고 한 소끔 끓이면 된장과 시래기가 어우러진 시래기 된장 수제비 완성! 두 번째 요리는 시래기 두부 조림. 먼저 시래기를 들기름과 고춧가루, 고추장을 넣어 버무린 뒤 냄비 바닥에 깔아주고 두부는 알맞은 크기로 잘라 기름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 시래기 위에 올립니다. 어슷하게 썬 청고추와 홍고추, 대파를 넣고 다시마 육수에 양념장을 넣어 푹 끓이면 맛있는 밥도둑 시래기 두부조림이 완성되는 거죠. 세 번째는 시래기 코다리찜인데요. 코다리는 알맞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하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시래기는 된장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들기름을 넣어 밑간을 해줍니다. 시래기는 간이 잘 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밑간을 미리 해두고 요리를 해 드시면 맛있는 시래기 요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밑간한 시래기를 냄비에 깔고 코다리와 채소를 얹습니다. 간장과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 생강, 들기름을 넣은 양념장을 육수에 넣어 푹 끓여주면 추운 겨울에 어울리는 뜨끈하고 칼칼한 시래기 코다리찜 완성! 곁들이면 맛도 영양도 배로 증가하는 시래기 궁합 요리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지금 보니까 시래기가 정말 성격이 좋은 친구예요. 어디를 놔도 정말 안 어울리는 친구가 없는데 진짜.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재료가 없을까요? 네, 그 보통 그 육류나 이제 콩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럼 시래기랑 그 같은 종류로서 그 같이 쓸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버섯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버섯도 식이섬유도 많고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면역 성분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버섯 자체의 지방질이라든가 일부 단백질 성분이 영양도 보충해 주기 때문에요. 겨울철에는 참 좋은데 겨울철 사실 활동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래기로 한 이 반찬하고 밥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또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겨울철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래기랑 어울리는 거는 고기를 쓰실 때 일부만 버섯으로만 교체를 하셔도 그 식감도 어느 정도 살리면서 칼로리도 낮출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궁합이 좋은 버섯과 시래기 함께하는 요리를 또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교수님께서 지금
버섯 추천해 주셨고 네. 또 영양하고 또 구수함까지 있는 된장까지 네. 이 모든 걸 넣어가지고 제가 버섯 그다음에 시래기, 된장 지짐을 할 건데요. 이거 진짜 반찬으로 딱입니다. 그리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 저 여태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하시는 네, 맛있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래기에다가 된장하고요. 자, 들기름 이렇게 넣어주시고 역시 들기름이에요. 네, 그렇죠. 부드럽고 고소하게 해주겠죠? 네, 고춧가루, 그다음에 여기다가 간장이요. 네, 진간장, 그다음에 마늘.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도 않아. 네, 그냥 양념만 넣고 조물조물. 더군다나 집에 다 있는 양념이고.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넣고요. 네. 일단은 따라가 볼게요. 네. 일단은 좀 약간 볶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몇 번 볶아요? 그러면은 한 뭐 1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돼요. 그냥 살짝만. 네. 선생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양념이랑 시래기랑 같이 넣고 함께 볶으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밑간을 하고 볶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냥 여기 시래기 넣고 양념 넣고도 요리는 돼요. 그런데 이 시래기에 간이 쏙 안 배요. 그리고 조물조물하면서. 감칠맛이 또 틀려요. 그런데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살짝 이렇게 1분 정도 이렇게 볶다가 물을 넣어서 하게 되면 신기하게 간이 쏙 배 들어가요. 쏙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그 차이가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서 반드시 미리 밑간을 조물조물 한 다음에 볶는 과정을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리 시래기 요리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주물러서 시작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노하우인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다 너무 짜지거나 그러면 어떡할까요? 너무 짜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넣어주시면요. 자, 요거 지금 물엿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물엿인데요. 물엿을 이렇게 2스푼 정도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짠맛도 중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약간 물엿이 약간 끈적하잖아요. 조청처럼. 이런 게 밀착이 쫙 돼가지고 너무너무 시래기 지짐이 맛있어져요. 네. 물엿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물엿이나 조청이나 뭐 꿀 이런 거. 네, 이게 이제 노하우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자, 1분 정도 볶았으면 이제 물을요 한 3컵 정도 넣고 이렇게 끓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물이에요? 이건 저는 지금 멸치국물 했는데 쌀뜨물도 좋고 그냥 물도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여기다 버섯을 넣어줘요. 표고버섯하고 새송이버섯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고추하고 이렇게 고추 넣어주고요. 파도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들깨가루. 들깨가루까지. 훨씬 고소하겠네요. 그렇죠. 이걸 넣어가지고 한 3분 정도만 볶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대로 돌아가고 자, 이렇게 지짐이 완성이 된 거예요. 고소한 냄새. 저 어저께 저녁에도 이거랑 저녁에 밥 먹었잖아요. 아니 진짜 밥 생각이 절로 나는 그런 냄새가 나요. 네. 지금 이 버섯을 제가 넣었는데 저는 새송이 버섯하고 표고버섯을 넣었어요. 다른 버섯 넣어도 상관없나요? 아니 근데 넣어도 돼요. 그런데 저는 표고버섯하고 새송이 버섯이 그 쫄깃쫄깃한 게 너무 좋아요. 식감이 씹히는 맛이 근데 시래기가요. 부드러움과 버섯의 식감이 이렇게 한데 어우르니까 이게 궁합인가 봐. 맞아요. 환상의 음식 궁합이야. 근데 만약에 집에 느타리버섯 있다. 그러면 느타리버섯 넣어주시면 약간 부드러운 쫄깃함을 드실 수 있으니까 기호대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 이 버섯은 정말 고기 부럽지 않은 버섯이네요. 맞아요. 고소하고 쫄깃쫄깃하면서 향도 잘 스며가지고 진짜 밥도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먹으면은 뭐 밥 비벼가지고 김장김치 척하니 올려가지고 먹으면 뭐 맛궁합이야 최고일 것 같은데 이게 영양학적으로도 저 음식이 좀 궁합이 잘 맞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 시래기 같은 경우는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비타민 A, 또 D, 또 칼륨, 칼슘, 엽산, 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버섯은 뭐 암 예방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앞서서 신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면역 체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서 콜레스테롤을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버섯하고 시래기를 같이 드시게 되면요, 면역력도 높여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맛도 좋고요,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래기 조리법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굉장히 알아두시면 활용하기 좋은 팁인데요. 시래기 제대로 말리려면 이것을 넣고 데쳐라. 뭘까?
천일염을 넣고 데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부님들은 이미 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김장하실 때 소금에 이제 배추를 절이거나 그런 그 조작하고 똑같습니다. 효소 담그실 때 설탕 넣는 거나 비슷한 건데요. 물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삼투압 때문에 물이 거꾸로 그 시래기 쪽으로 옮아가서 퉁퉁 불어가지고 말릴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일부 소금을 넣어서 특히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미네랄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살짝 데쳐주시면 그 시래기에 있는 물들이 빠져나가면서 조직이 좀 더 탱탱해지면서 말리는 전 단계까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 말려서 그 큰 비닐이나 지퍼백에 보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물기가 좀 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얼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영하 20도 냉동고에 얼리셔가지고 보관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말린 거는 또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0도에서 5도씨 정도 사이에서 보관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래기 뭐 고르시는 법도 아까 다 설명해드리셨겠지만 하여간 이 푸른색이 좀 선명하게 살아있는 거 그런 걸 좀 고르셔서 말리시면 좋고요. 네. 시장에 가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여간 바로 그 자른 그 무 윗둥에서 자른 그런 시래기를 고르실 수 있으면 그런 걸 바로 가져오셔가지고 소금물로 처리하시면 훨씬 더 신선하고 상태가 좋은 시래기로 만드실 수가 있죠. 오늘 시래기 방송을 이렇게 먹고 음식도 해보고 얘기를 해봤잖아요. 제 노래에 시래기다 있어요. 있어요? 시래기다, 시래기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시래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1시간 동안 시래기 예찬을 했습니다. 예찬을 했는데 아무리 좋은 이런 시래기라고 할지라도 주위에서 드실 분들이 반드시 계시죠, 배 교수님. 예, 시래기 같은 경우는 이게 기운을 내리는 효능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소화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손이 차고 또 맥이 조금 약하고요. 평소에 기운이 많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이 시래기 같은 경우는 변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하시는 분들도 양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성장기에 있을 때는 철분이라든지 칼슘 성분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양해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대장암, 암 있으신 분들 아무래도 수술하시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수술 직후에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륨이 많습니다. 신장질환 환자, 만성 콩팥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칼륨 성분 자체가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도 좀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10시 54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시래기의 껍질을 벗기면 영양 면에서는 어떤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새 껍질째 먹는 게 네. 유행이긴 한데. 네. 예. 좀 전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껍질을 벗기면 훨씬 더 연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껍질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조금 들어있어서 전체적인 영양면에서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맛을 선택하시려면 껍질을 벗기시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를 가지고 내 대장을 청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질겨도 드셔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겨울철 소박한 보약 밥상이죠. 시래기 이야기 나눴고요. 끝으로 선생님들 당부 말씀 듣겠습니다. 배 교수님. 예. 미세먼지가 연일 문제가 많잖아요. 시래기가 이 모관을 청소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황태 시래기국 끓이셔가지고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래기로 여러 가지 응용 요리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세요? 네, 시래기를 드셔보시면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가 확실히 나실 겁니다. 네, 시래기 드셔서 변비 탈출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예. 네, 옛말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음식이 반드시 비싸거나 고급일 필요는 없거든요. 값이 싸면서 제철에 날 수 있는 이 시래기를 활용하셔가지고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한 번 망가지면 재생 불가 만성 콩팥병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시래기로 만나는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